안녕하세요. 고래사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에 주목하라.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우연찮게 작년 1월 달에 급락을 하고, 이게 이제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한 1월까지 2월 정도까지 이제 급등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일부 조정을 받은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이제 기저효과를 감안을 해서 작년도에는 10년물 금리가 상반기에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1월 말 정도 돼요. 1월 말. 이때 이제 연초에 우리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연초에 샀다가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고생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올만에 우리 2021년 초에 긍정적인 어떤 반도체 사이클과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0년도 수익을 많이 거뒀던 그런 개인들이 일부 2021년에도 연초에 강한 베팅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이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까지 영향을 끼쳐서 작년 내내 이제 고생을 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엇보다도 1월 초에 기저 효과 대비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줬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부러졌고,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우울한 2021년을 맞이한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이러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을까? 만약 국채 수익률이 작년 초처럼 급등을 하게 된다면 올해도 내내 녹록지 않은 그런 시장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은 20년 대비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증가를 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금리가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부분이 2022년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가 지금 1.8%가 이제 고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 이상 상승 급등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지고 2022년 첫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제 이 국채 수익률 1.8% 정도 되는데, 이거를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때는 단기 급등에 따른 나스닥 지수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제 경기 동향하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인, 미국의 국채 발행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연준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중에 공급하는 양을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 축소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는 양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이런 개연성은 작년보다 많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역시 이제 성장주가 투자로서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제 부채가 한도를 증액을 해서 3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따져서라도 지금 한 1.5% 정도 어떤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부채를 줄여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달러 프린팅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 프린팅을 못하면 결국은 요 매월 매주 이제 전에 발행했던 채권에 대한 금리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단기 위주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단기 이자를 이렇게 일정 금액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생각을 해서 매년 한 6천억 달러 정도 달러의 어떤 그 원금과 뭐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미국 정부로서 이게 부채를 줄여나갈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미국 정부가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성장을 부채 이상의 성장을 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월가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섹터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리고 성장에 펀딩해야 되는 그런 미국 정부의 어떤 그 필수한 뭐 그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글로벌리 뭐 성장이라고 하면 뭐 나스닥이 뭐 제일 성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의 대장이 이제 테슬라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뭐 성장을 해야 미국이 자전거에서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새 뭐 비트코인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최근에 1년치를 이렇게 보니까 맨 위에가 이게 나스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슬라고 마지막이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최근에는 나스닥이 성장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제일 상승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원인이 이제 테슬라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세금 이슈 때문에 이제 세롭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에서 계속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해서 이게 이제 쌍봉이 될 수 있고 뭐 삼봉이죠. 이런 경우는 추세적으로 이제 저점 이탈하면 매도 신호로 보거든요. 뭐 세금 이슈라고 하지만 큰 고래들이 이렇게 자기 자산을 위해서 이렇게 팔면 시장에는 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테슬라가 나스닥에 영향을 끼치지만 나스닥에는 뭐 여러 뭐 빅테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성장 플러스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이런 빅테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셀매도가 어떤 테슬라의 주식을 하방으로 이끌고 대신에 나스닥에 주는 영향이 다른 빅테크의 어떤 실적 개선 전망 때문에 다소 영향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뭐 이러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하는데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스닥하고 뭐 10년물 채권 수익률 어떤 관계가 일단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향후에 좀 오미크론에 대한 정점 그런 전망과 그리고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10년물은 어느 정도 상승을 어떤 그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작년처럼 이렇게 급하게 뭐 상승은 할 수가 없다 하고 작년처럼 뭐 0.8에서 뭐 1.8까지 2배 이상 금리가 몇 개월 사이에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이 없다면 어떤 그 나스닥에도 이러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미크론 이슈라든가 뭐 이런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많이 하향될 것이다 이런 이슈도 있고 미국의 이제 BBB 플랜 이 자체도 좀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뭐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스닥 TQQ라고요. 나스닥 3배를 추종하는 뭐 레버리지 상품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1월 달에 나스닥이 급하게 부러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 뭐 연초에 삼성전자를 매수한 동학 개미들을 언제 물리게 하고 멘붕을 일으킨 1월 하락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뭐 2, 3개월 사이에 한 0.8에서 1.8까지 2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1월 달에 치명적인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12월 달에 뭐 도치를 이렇게 달고 이제 올해도 이러한 뭐 급락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올해는 이러한 그 급락보다는 어떤 그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10년물 금리의 뭐 급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초에 이런 오미크론 이슈, 뭐 이슈,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로 좀 1월 중하순까지 좀 조정을 보인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TQQ도 좋고요. 매수의 적기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뭐 급등할 수 없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미국 그 국채 수익률에, 요게 이제 미국 국채 뭐 1년까지를 했거든요. 1년까지. 현재 미국 그 국채 가격이 130.39달러예요. 근데 올해 뭐 130달러를 하회하는 뭐 이런 상황도, 아랫꼬리를 만드는 뭐 이런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채 가격이 뭐 미국의 국채 가격이 추가로 뭐 120불 뭐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국채가 뭐 휴지가 된다 뭐 이러면 글로벌 뭐 중요한 큰 어떤 금융위기 수준의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미국 국채가 이제 휴지가 되면 국채 금리는 뭐 무한대로 급등을 하겠죠. 뭐 3% 이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미국 국채를 뭐 안전자산이고 해서 추세적인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 하단은 충분히 지켜질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런 매수세가 있으면 국채 가격은 지속적으로 윗방향으로 지지가 되고, 국채 금리는 최소한 이렇게 뭐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은, 금리는 이제 가격의 역순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등을 제어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 10년물 채권이라는 게 안전자산 역할도 하고 해서, 미국 그 연준이 이제 뭐 미국 채권에 대한 매수를 줄이는 뭐 테이퍼링을 시행한다 해서 어떤 그 미국 10년물 채권의 가격을 어차피 뭐 폭락을 시킨다던가,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권의 하락세는 뭐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제 아까 뭐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부 1월 말 정도 뭐 BBB 플랜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미크론의 어떤 정점 이슈가 올해 1월 말이면 어느 정도 역V자가 나올 수 있는 뭐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1월 말 정도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나스닥에 어떤 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작년도도 뭐 미국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헬스케어라는 뭐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이것도 레버리지인데, 요거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 2월 중에도 많이 하락을 안 했어요. 어떤 그 상승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헬스케어 요 이트 내에는 뭐 제약사도 있지만 미국의 그 보험사, 대형 보험사들이 많이 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오미크론 이후에도 이제 추세적으로 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추가될 수도 있고 해서, 그 헬스 관련 섹터는 좀 그 지속적으로 매수 부유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추세가 지속적이고, 작년 12월 달에 또 급등을 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추세가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구성 종목이 뭐 펀드도 있고, 헬스케어 이제 파생 상품도 일부 편입이 돼 있고, 중요한 뭐 파이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구성 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도 이러한 금리 인상 뭐 변동성이 있을 때 나스닥과 뭐 동일한 비중으로 이러한 헬스케어도 일부 포함. 이게 미국의 그 뱅크 뭐 레버리지 상품인데, 이것도 물론 뭐 작년에 뭐 1월 달에 나스닥 하락과 더불어서 급락을 했는데 뭐 2, 3, 4, 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뱅크하고 3X 3배짜리인데, 이것도 뭐 중요한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서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 테슬라도 이렇게 보면 이 월봉이거든요. 여기 이제 12월 달에 이런 머스크의 매도에 따라서 일부 하락을 했지만 5개월 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도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겠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뭐 연말에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배당, 이슈로 배당을 받으려고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29, 30일 날은 이러한 배당 권리를 획득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러한 그 기관 매물하고 외국인들 매물이 뭐 지속적으로 나올 그런 확률이 크거든요. 이제 수급 주체가 작년처럼 뭐 개인이 이렇게 사고 외국인 기관이 뭐 1월, 2월까지 뭐 줄곧 매도를 보인다면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중요한데 개인이 과연 작년 상황, 작년 1월 달에 선거비 들어갔다가 크게 물려버리고 결국 개인들이 좋은 패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좋은 패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떤 물량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매물을 받아서 개인이 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이 이제 고가에 매도를 한 거를 이제 개인이 받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 이렇게 고가에 받는 이런 경우에 추세적으로 이게 개인의 물량을 상승시킬 뭐 그런 상황은 굉장히 적고요. 계속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매도를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 뭐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연초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고,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나스닥이 뭐 부러진 이런 상황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하이닉스를 포함을 해서 이쪽은 많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타이거 반도체. 추세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 2개월 동안 뭐 작년에도 없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최근에 또 12월 달에는 외국인까지 매수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 해서 외국인 기관이 그래서 매수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도 보면 2, 3, 4, 5월까지 일단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월까지는 무난하게 매수 보유가 가능한 뭐 이런 섹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뭐든지 이렇게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에 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수급에 집중을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뭐 기관들의 많은 폭탄 매물에도 뭐 한두 가지는 이렇게 매수하는 종목에 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뭐 외국인 수급이 별로 기대하기 힘들다면 1월 초에 뭐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인들이 포트를 많이 비워놓은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도 적극적이지 않고 이 기관들의 매수가 곧 이제 뭐 빈지털이처럼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 1월 달에는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음은 이제 하이닉스를 뭐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사서 이때 1월, 2월, 뭐 3월 달부터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11월, 12월 한 2개월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이론적인 근거는 기관들이 한 2개월 정도 매수를 했고, 또 외국인들도 한 4개월 동안 집중적인 매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기관이 물량들을 많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한 48%가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때를 따져도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상승 캔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성전자보다는 제 생각인데, 삼성전자는 지수에 좀 갇혀서 움직일 확률이 크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자동차 ETF인데요. 코덱스 자동차. 외국인들이 뭐 근간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추세는 뭐 예측치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뭐 1월 달에는 뭐 상승을 많이 했어요, 자동차가. 그리고 2, 3, 4월 동안 조정을 받고 5, 6월 달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충분히 저점이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뭐 GM이나 그 다음에 포드 이 종목도 급등 후에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어떤 테슬라의 어떤 반대급부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동차 분야는 많이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뭐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시세를 분출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MC넥스라는 종목인데요. MC넥스 1월 달에 뭐 급등한 이후에 3월 이후에 이제 쭉 흘러내렸어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MC넥스가 외국인들이 한 3개월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들도 한 2개월 정도 매수를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좀 매집이 돼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쪽 섹터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F 이슈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이슈에 따라서 이제 뭐 핵심이 디스플레이하고 메타버스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카메라 이쪽에 뭐 집중이 될 수 있다. 애플이 뭐 올해 말이라도 이런 부품사를 뭐 선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산업이 뭐 집중해서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C넥스 요 종목도 이게 이제 뭐 작년에 이게 이제 작년에 뭐 1월, 2월, 3월 상승을 하고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뭐 매수한 규모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를 대비해서 작년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집중해서 매수한 뭐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관이 한 3개월 정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한 2개월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뭐 작년을 따지더라도 이때가 이제 1월 달 이후에도 한 5월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국채 금리라든가 나스닥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의 뭐 나스닥이 6월 이후에 뭐 시세 조정을 받을 때 좀 제법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연속 한 3개월 정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 OLED라든가 뭐 디스플레이가 애플에도 좀 공급이 되고, 삼성에서 이제 각종 그 폴더블 폰 안에 OLED TV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좀 일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좀 수입을 가져가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기타 애플 관련해서 뭐 매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에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양 공급사로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LG 이노텍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이게 뭐 추세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은 있는데 매수 좀 눌렸을 때 매수해야 되는 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종합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작년에 이런 뭐 금리가 뭐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나스닥에 뭐 내일 과연 어떻게 나올지 뭐 그건 중요하지만, 일단은 10년물 미국 그 금리가 작년처럼 이렇게 뭐 급격하게 뭐 튀어 오른다든가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나스닥도 작년처럼 1월 달에 급락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금리 인상 이슈, 그다음에 오미크론 이슈 이런 부분들이 다 금리 인상 이슈로 여겨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요새 파월 의장이 바이든 정권 후에 재신임 이후에는 계속 금리 인상 매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달러 강세를 좀 희망하는, 하지만 달러를 추세적으로 강세로 이끄는데 어떤 미국 정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구두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오미크론 이슈와 그 다음에 미국의 BBB 인프라 법안 통과 이후에는 달러가 뭐 약세로 전환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금리도 작년 1월처럼 뭐 0.8에서 1.8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금리의 급격한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나스닥에 작년처럼 주는 뭐 충격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되면서 지속되는 이런 그 악재는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그렇지만 일단 뭐 성장주 뭐 나스닥에 전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나스닥에 뭐 테슬라는 빼고 빼고요.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반독점 이슈라든가 뭐 정치적인 리스크는 있어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반독점 이슈를 뭐 제기를 하고 압박을 한다고 하면 이제 뭐 빅테크 기업, 뭐 나스닥이 이제 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이 부채가 30조 달러가 되고 해서 결국은 부채를 녹이는, 성장을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그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리스크가 꾸준히 있는 테슬라나, 그리고 이런 종목은 대수록 피하시고요. 제외한 나스닥, 아까 얘기한 뭐 TQQ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더 수익 매매가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엑소, 이런 것도 수익 매매가 좀 가능한 뭐 이런 상황이고, 국내로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 그 다음에 타이거 뭐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디스플레이나 모듈 쪽,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모듈 쪽은 뭐 MC넥스, 이런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고요. 뭐 기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그 결론은 미국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 빅테크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이제 뭐 애플이나 구글, 뭐 페이스북, 이쪽도 뭐 메타버스로 바꿨죠. 이쪽도 결국은 이런 성장 쪽을 미국 정부에서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 등 여러 이슈가 있지만 충분히 성장 주도 섹터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중요한 건 작년 같은 깊은 1월달처럼 조정은 없고,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악재에 대한 조정 시에는 1월 하반기까지는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거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가 아까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 집중하는 투자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첫 방송인데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